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입니다. 오늘은 2020년 지방직 한국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험지를 먼저 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시험은 난이도가 아주 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시험이 쉬울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틀리게 되면 2배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긴장 속에서 시험을 봤지만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의 난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부라는 인물이 나왔고 국사라는 역사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밑줄 친 이 왕은 진흥왕입니다. 다른 내용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료 문제에서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사료 문제는 그 사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료를 통해 어느 시대, 어느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었는지만 빨리 파악하면 됩니다. 옳은 것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급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4번을 골랐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보기와 관련된 왕들인 성덕왕, 그리고 신문왕, 그리고 선덕여왕의 업적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대표적인 업적이 1번부터 3번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1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번도 광덕 그리고 준풍만 보고 바로 광종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광종이 떠올랐으면 광종의 대표적인 업적들도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답은 1번으로 바로 풀 수 있었습니다. 1번이 확실하면 답을 찍고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3번과 4번은 성종의 업적으로 성종도 꼭 기억해야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쉽게 3번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3번도 유교 구신론만 보고 박은식이 떠올랐고 그리고 문제를 쉽게 풀었습니다. 박은식이 생각나면 한국통사를 함께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1번의 김구, 그리고 3번은 이병도 손진태, 그리고 4번의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사람은 신채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의 내용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보기의 내용들을 보고 소거하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4번도 어렵지 않게 근우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정확한 명칭을 보여주는 보기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보통 사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명이나 어떠한 건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약간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관 파천 후 고종이 잠시 머물렀다라는 부분과 석주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덕수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유산 문제이긴 하지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참고로 세계문화유산 파트는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습니다. 시험 보기 3일 전에 몰아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문제 6번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 6번도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해 틀린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대군항이 없다는 것, 장례를 지낼 적에 큰 나무 곽을 만드는 것에서 이 나라는 당연히 옥저였고 답은 옥저의 대표적인 풍습인 민며느리가 나온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번으로 처음 체크하였고 심지어 검토할 때에는 4번이 아닌 것 같아서 X표까지 쳤지만 결국 4번을 마킹해버렸습니다. 분명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그라미까지 쳤는데
이걸 왜 부여라고 생각을 끝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부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문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쉽게 나와서 뭔가 함정이 있다라고 지레 판단하여 저 나름의 승부수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4번을 골라 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많이 속이 쓰립니다. 이건 5점짜리가 아니라 10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다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 맞히고 내가 틀리면 내가 10점 감점된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임꺽정하면 명종입니다. 저는 명종하면 을묘년에 임꺽정이 제비직구를 던졌다를 암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두문글자 암기법입니다. 명종, 을묘외변, 임꺽정의 난, 재승방략체제, 비변사 상설화, 직전법 폐지, 구왕찬료를 한 번에 을묘년에 임꺽정이 제비직구를 던졌다 라는 것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두문글자는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한 암기법입니다. 그리고 명종의 특징은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에 불교가 흥했다라는 점입니다. 승과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붕당 형성은 선조, 삼포외라는 중종입니다. 아마 을묘외변하고 헷갈리게 보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도 중종입니다. 왕의 순서가 연중, 임명선인데, 즉 명종 앞에 중종, 그리고 뒤에 선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로 출제함으로써 헷갈리게 만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8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윤관하면 별무반이고 별무반 하면 여진족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숙종이라는 왕까지 함께 생각이 나야 합니다. 다시 봐도 정말 문제가 1차원적으로 나와서 쉽게 풀었습니다. 정종 2년에 설치된 것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광군입니다. 귀주대첩은 윤관이 아니라 강감찬 장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고려의 중앙군에 관한 설명입니다. 8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9번인데 9번이 유일하게 한국사에서 체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고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가야인 건 분명히 알았는데 보기가 헷갈렸습니다. 물론 1번은 백제의 성왕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2번은 신라 지증왕 때의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이 헷갈렸는데 대가야와 신라가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 외를 격퇴를 한 적이 있을 것만 같아서 헷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시험 보기 직전에 회독한 한국사 문제가 생각이 났고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4번은 고구려의 이야기였습니다.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왔다라는 내용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야와 신라만 생각하게 되니까 고구려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회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기억력은 최근에 본 것을 가장 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기를 볼 때 너무 박스와 관련 지어서 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에 맞춰서 보기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기 4번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문제였다면 무조건 알 수 있었는데 신라와 가야의 관계 안에서 4번을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그나마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쉽게 문제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풀었지만 이것은 약간의 고민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 있는 발해의 왕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왕의 시대 때 통일신라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행히 보기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노급 폐지는 신문왕, 그리고 청해진 설치는 흥덕왕, 그리고 3대목은 진성여왕, 그리고 독서 선풍가는 원성왕입니다. 그리고 문왕의 시대에 통일신라의 왕들은 효성왕, 경덕왕, 해공왕, 선덕왕, 원성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왕의 통치 시기가 8세기 중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대목 편찬이 888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순간 답을 3번으로 생각하여 3번으로 골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4번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는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11번도 양반전이면 박지원이고 또 박지원이면 관홍소초라고 외웠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었습니다. 12번 문제는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도 세종때 일이고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도 세종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왕 안에서 일어난 일의 순서를 디테일하게 맞춰야 하는 문제는 난이도 최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보고 정말 긴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시간적 간극이 좁은 것 아닌가? 이거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너무 싱겁게 나와서 가장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답은 3번이었습니다. 세종 때 농사직설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다행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12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사건 사이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기의 내용들이 익숙한지 그리고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강화도 조약의 연도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영선사 파견의 연도도 잘못 알고 있었지만 1년 차이라 다행히 문제 푸는 데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봤는데 보기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다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연도를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물론 연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 위주로 먼저 외워야 합니다. 이 문제 보기의 사건들은 모두 정말 무조건 외워야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회독하시면 자주 만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부터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고대 중세보다 근현대사의 경우에 사건이 더욱더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의 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번 문제도 막바지에 외웠던 내용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일단 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 그리고 토론회라는 단어와 신문지라는 단어를 통해 이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반절은 풀게 된 것이고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은 당연히 2번이 됩니다. 1번은 대한자강회, 그리고 4번은 보안회에 관련된 설명이고 3번은 한국협회로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박스는 인민을 교육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3번은 황건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쉬워서 바로 2번을 고르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인 경우
우리가 연도와 단체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문제를 최대한 맞춰야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많은 단체들 이름 때문에 저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1900년 초반에 나오는 단체들, 그리고 나중에 30년대에 나오는 단체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부분을 다루는 강의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 그리고 직접 써가면서 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인물 문제입니다. 박스 안을 보고 누구인지를 맞춰야 하는 인물인데 이 문제는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만주로 떠났고 재산을 팔았고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이 인물은 신민회의 이회영입니다. 저는 남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기지를 경부신으로 외웠기 때문에 2번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1번 조선어학회는 사건이 1942년도이기 때문에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이고 3번과 4번도 아닙니다. 17번은 1960년이라는 연도를 통해 쉽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3차 개헌에 관한 내용으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가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의 문제를 풀 때에는 연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도가 어떠한 일이 일어난 연도인지만 맞추면 반절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는 홍건적을 통해 공민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 훨씬 전의 이야기인 2번과 4번은 가볍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과 3번이 남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2개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닌 보기 2개는 제거되고 애매한 보기 2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과 4번은 가볍게 제거, 그리고 남은 2개 중 하나가 정답. 다행히 저는 공민왕이 즉위하고 초기에 한 것이 정방 폐지와 기철 숙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1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번입니다. 19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연도 문제였는데 가와 나 모두 숙종 때의 일이었기 때문에 붕당 정치의 흐름에 대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붕당 정치는 조선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경신 황국이고 나가 갑술 황국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기사 황국의 결과인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역시 광복 이후에 정말 대표적인 사건들, 정말 중요한 사건들로만 나열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 지방직 한국사는 아주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만점 방지용 문제도 없었던 정말 쉬웠던 시험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문제이고 쉽게 나와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물론 너무 조심스럽게 풀어서 한 문제를 틀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함께 한국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한국사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정말 처음 공부할 때는 그 엄청난 양 때문에 많이 힘들어들 하시지만 그래도 일정 공부량이 채워지면 그 어떤 과목들보다 우리에게 점수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과목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힘들 수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이 한국사는 정말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고득점을 꼭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돕기 원하는 단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